안녕하십니까, 정마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97 대선 상 있었던 DJP 연합에 대해서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DJP 연합 때문에 DJ가 대통령 될 수 있었다고, DJP 연합이 승리의 가장 결정적 승인이었다고 생각하시는 통념이 많은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DJ는 11월 초에 지지율이 5%나 떨어집니다. DJP 내각제 연합이 발표되고 나서 수도권과 충청권의 중산층 이상의 인텔리 계층에서 여론이 엄청 안 좋아져서 지지율이 확 5%나 빠집니다. 한마디로 DJP 내각제 연합에 대해서 역풍이 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는 조선민주당 총재와 연합을 하면서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이었는데, 왜 헌법 수호라는 훌륭한 아젠다를 놓쳤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국민이 전두환 군사정권이랑 맞서 싸워서 피로써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를 어떻게 DJ, JP의 정치적 야욕에 의해서 내각제로 바꾼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 11월 초부터 DJP 내각제 연합에 대해서 전 국민적으로 거센 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이해창 후보는 자기 스스로의 무전략, 무능력, 무책임으로 이 좋은 기회를 헌법소라는 이 좋은 아젠다를 날려버렸습니다. 이 DJP 내각제 야합에 맞서서 헌법소라는 아젠다를 공격적으로 내걸고 전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면 이해창 씨는 97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이해창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가 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였는데, 조선 총재의 가세로 튼튼한 경제는 시의적절한 아젠다였지만, 이해창 후보의 깨끗한 정치는 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해창 후보가 깨끗한 정치를 외치면 외칠수록 이해창 씨 아들들의 병역 의혹은 더욱더 국민들 사이에서 클로즈업 되기 때문입니다. 전략적으로 헌법 수호, 튼튼한 경제를 그 당시 대선의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면 훨씬 더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헌법 수호를
선거 아젠다로 내세우지 못했는지,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지 못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거에서는 이슈 선점이 가장 중요한데, 이슈 선점에서 이슈 선점 경쟁이 있어서 이해창 후보는 패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선거에서 지지율이 이해창 후보가 막판에 오르면서 이해창 후보는 감정 보복하듯이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DJ, YS, 이인재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욕하고 비난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대안도 못 내놓으면서 마치 보복하듯이 네거티브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오고 나서 현직 대통령 YS를 엄청 비난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여당 대표로서 YS 정권에 핵심적으로 참여했으면서 외환위기 책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을 보입니다. 헌법 수호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계속 내각제 연합에 반대하는 지지 세력을 통합해야 하는데, 이해창 후보는 협력할 수 있는 정치 세력도 적으로 돌려놓는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어리석은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IMF 외환위기에 있어서도 이해창 후보는 여당 대표로서 김영삼 정권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공동 책임을 느끼고 국민한테 사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회피하고 오로지 남을 비난하는 곳에만 집중하는 그런 선거 행태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당시 박찬종 고문이 이해창 후보에 대해서 첫째, 아들들 병역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미국에 유학 중인 둘째 아들을 귀국시켜라. 둘째, 현 IMF 외환위기에 있어서
이해창 후보는 공동 책임자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하라. 셋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인재 후보를 포용하겠다고 선언하라. 이 세 가지의 제안을 마지막 협상 카드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 당시 한나라당 후보 이해창 후보는 이 세 가지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아들 병역 문제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두 번째, 나는 이 IMF 외환위기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 행정부 책임이다. 세 번째, 이인재 후보가 용서를 구해야 받아주겠다. 아주 고압적으로 박찬종 고문의 제안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 결과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완벽하고 필연적인 패배로 현실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정치인 이해창을 공부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 당시 한나라당 후보 이해창 후보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캐릭터 상의 문제로 완벽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의 교훈을 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보수 우파 정치인이 탄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